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북의 이익을 위해서는 조건이 없다. 사이트입니다. 먼저 오늘 좀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해 볼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현재 무엇으로 먹고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떤 산업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좋은 산업이 될까,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좀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라북도의 산업 구조는 잘 아시다시피 농경사회에 있을 때 개발이 되기 전에 이전에 전라북도의 산업 구조가 다 농업업이었고요. 지금도 전국 단위에서 농업업의 전국 퍼센테이지로 하면 전라북도가 농업업 부분은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전라북도 산업에서 가장 흔히 1, 2, 3차 산업으로 이야기할 때 산업 구조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산업이 서비스업이 되겠고요. 되게 선진국형으로 가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옮겨가는 구조를 갖는데, 전라북도는 서비스업이 전체 산업 구조에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그다음에 농업업,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농업업 분야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인 데 비해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에서 조금 모자라든가 조금 상회하든가 이 정도, 항상 2% 정도 유지하고 있는 비중이고요. 수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나라가 7천억 불을 돌파해서 일본 수출을 이제 능가를 했는데, 반면에 전라북도 수출 금액이 전체 우리나라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1%대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0.9% 정도 차지해요. 우리나라 수출 금액에. 이렇게 1%대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군산의 GM 코리아 자동차가 문을 닫아서 거기에서 자동차 수출하는 만큼의 자동차 수출이 없어져서, 그래서 이제 0.9%대, 1%도 안 되는 수출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가 이 산업 구조를 좀 개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들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제 실질적으로 산업의 꽃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제조업에서 가장 고용 유발 효과가 크고 산업 유발 효과가 크다고 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전라북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에서 상용차 시장, 그러니까 대형 버스 트럭을 만드는 거의 유일한 곳이에요. 그래서 완주 봉동에 현대 상용차 공장이 있고요. 현대 상용차 공장은 대형 버스하고 트럭, 2.5톤 이상 트럭을 생산을 계속 해왔고요. 군산에 있는 타타모터스에서도 대형 트럭을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대형 트럭을 생산하는 유일한 곳이 우리나라에서 전라북도다. 그리고 올해부터 현대자동차에서 흔히 말하는 1톤 포터를 대체하는, 포터가 단종되고 1톤 트럭하고 그다음에 스타리아 차종이 전주 현대 공장에서, 봉동 공장에서 올해부터 이제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니까 그쪽 지역의 협력업체들이나 생산량이나 이런 게 대폭 늘어날 거예요. 지금 사실 현대 자동차가 작년에 매출을 한 175조 정도 하고 기아 자동차가 한 100조 정도 해서 현대기 합치면 거의 300조에 육박하는 매출을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현대 상용차 공장은 따로 매출을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현대 자동차 매출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이 공장에서 매출 어느 정도 했을 거라 추정할 수 있을 따름이죠. 아마 현대 자동차 전체 매출의 5% 미만으로 추정하고요. 한 2, 3%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의 입장에서 보면 현대 상용차가 지금 아주 현대 자동차 큰 그룹 차원에서 보면 적은 규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군산에 있는 타타도 매출 한 1조 원 정도 하고 아직 자동차 생산 대수가, 트럭 생산 대수가 이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제가 이제 왜 상용차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세계 상용차 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상용차 시장 규모를 보면 지금 현재 현대 자동차 상용차가 글로벌 상용차 시장 매출액의 2%도 못하고 있어요. 1%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현대 상용차가 발전을 해서 상용차의 생산 대수가 대폭 늘어나면 전라북도 경제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생기고 전라북도의 고용과 투자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파생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상용차 시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동차 시장은 보면 여기 보면 글로벌 상용차에 보면 다임러 트럭이 세계 1등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다임러하고 벤츠하고 둘이 자동차 합쳐서 자동차 개발한 사람들이잖아요, 독일 사람들. 그 다임러가 트럭 시장에서 전 세계 1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폭스바겐이 여기 보면 트라톤 그룹이라고 하는데, 독일의 폭스바겐이 상용차 시장에서 2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볼보 그룹이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저기 보면
PACCAR이라고 써있는데 여긴 미국의 트럭을,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륙을 횡단하는 대형 트럭을 만드는 회사예요. 거기가 사유를 하고 있고, 군산에 있는 타타 그룹의 타타 모터스가 세계에서 한 5등 정도 상용차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옆에 보면 이제 승용차 부분을 보면 1등이 도요타가 하고 있고요. 뭐 2등에 보면 폭스바겐. 그러니까 도요타나 폭스바겐은 일본과 독일의 뭐 자존심이라고 그러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뭐 히틀러가 국민들한테 차 한 대씩 다 주겠다고 해서 독일말 국민차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폭스바겐이라는 회사가 독특한 게 승용차와 상용차의 다 강자라는 거예요. 폭스바겐이. 그다음에 글로벌 승용차 시장에서 이제 현대 기아차가 합치면 세계 한 3위 정도. 뭐 2위, 3위, 1위 큰 차이가 안 나니까요. 현대 기아차 합친 거하고. 그러니까 글로벌 3가 된 거죠. 현대 승용차 부분이 현대자동차가. 그다음에 저기 뭐 사유를 하고 있는 것은 그 피아트 이태리 국민차라고 하는 피아트나 이런 여러 개의 브랜드들의 유럽의 자동차 연합을 가르치고 있고요. 5위를 하고 있는 르노 닛산은 프랑스에 있는 르노 회사하고 일본의 닛산이 서로 회사가 합병을 해서 탄생한 거고, 그다음에 6위 보면 GM이 제너럴 모터스가 거의 한 7, 80년 세계 자동차 시장에 선두 1등을 하다가 도요타한테 뺏긴 이후로 추락을 해가지고 지금 세계 뭐 7위에 나와 있는 포드하고 GM이 미국의 어떤 자존심이었잖아요. 자동차 만드는. 근데 이 두 개 회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려서 그 두 개 회사가 경쟁력을 잃어버려서 자동차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막 해고당하고 그 흔히 말하는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미국의 공업 벨트 지역들이 다 초토화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자동차가 경쟁력을 잃어버려서 지금은 미국 정부에서 막강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미국 시장을 제외하고 다른 해외 시장에서 차를 팔지 못하고 있죠. GM은 우리나라 GM 코리아라고 해서 들어와 있고요.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군산 자동차 공장은 폐쇄했지만 국내에서 역시 부평하고 인천하고 그 다음에 창원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포드 자동차는 뭐 자동차를 이렇게 대중화한 대표적인 회사가 포드 자동차잖아요.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지금 현재의 대량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낸 그런 대단한 회사가 세계 지금 뭐 현대기아보다 한참 지금 밑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밑에 써놓은 지리그룹이라고 써있는 지리그룹은 중국에 있는 자동차 전기차를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 글로벌 전기차가 있는데 전기차 시장은 중국의 비아디가 압도적으로 세계 1등이고요. 생산 대수나 뭐 판매 대수나 중국이 압도적으로 2등을 하고 있고 비아디가 1등을 하고 있고요. 2등은 여기 보면 지리그룹이라고 나와 있고 뭐 한 생산 대수로만 세 번째가 이제 테슬라, 미국의 테슬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 4위에 폭스바겐이라고도 있고 이게 5, 6위가 다 중국이니까 1, 2, 5, 6 이게 다 중국. 테슬라하고 폭스바겐을 제외하고 7위에 현대 기아가 나와 있는데 테슬라, 폭스바겐, 현대 기아를 제외하고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전기 자동차 회사는 다 중국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 자동차의 흐름이 지금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어서 지금 잠깐 주춤하고 이걸 산업 발전 단계로 보면 약간 캐즘 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이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압도적으로 능가하고 시장의 주류가 전기차가 된다고 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다 그렇게 믿고 있고 지금 당장 주춤한 거지. 제가 이제 이 자동차 시장을 왜 이야기하냐면 역설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는 현대 기아차가 이 상용차 분야에 투자를 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 전라북도가 할 일은 현대자동차하고 지속적으로 협업을 해서 이 글로벌 상용차 분야에서 현대자동차의 순위가 높아지면 우리 전라북도에 일자리가 엄청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의 세수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로벌 상용차 분야에 현대자동차가 투자를 하게끔 기반 조성을 해주는 거 이게 전라북도에서 할 일이에요. 지금 상용차의 핵심은 뭐냐면요. 대형 버스가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엄청 지금 치열하게 다 지금 도로 테스트하고 이런 단계잖아요. 왜냐하면 나라가 큰 나라들은 대륙을 횡단하는 트럭들이 인건비가 엄청 높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엄청 높기 때문에 이걸 자율주행으로 해서 사람이 타지 않고 정해진 코스를 화물차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 분야가 지금 가장 빨리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고 유망한 분야예요. 그래서 현대 상용차가 지금 최고 세계에서 앞서 있다고 하는 게 수소 트럭이거든요. 수소 트럭. 수소 트럭이나 수소 버스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하지 않을 때 현대 상용차나 현대차가 집중적으로 개발한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 수소 트럭이 전기 트럭에 비해서 압도적인 강점이 있거든요. 전기 트럭은 여러분 전기차라는 건 차 밑에 배터리를 쫙 깔아야 되는데 그 트럭 10톤 막 15톤 30톤 이런 대형 트럭들이 그 동력을 얻기 위해서 배터리를 많이 깔면
차가 추진력뿐만 아니라 차체가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소비가 엄청 많이 되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수소 트럭이 대안으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소 트럭이 시장이 커지면 현대 상용차의 규모가 엄청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현대 상용차가 이 분야에 투자를 하도록 R&D 분야나 이런 걸 지속적으로 전략부에서 체크하고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전략적 의사결정이 이 상용차 부분에 수소 트럭이나 상용차 부분에 투자를 하게끔 계속 관심을 갖고 유도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트럭, 수소 트럭을 하는 현대차에서 뭐 다행히 1톤차가 연간 한 10만 대 정도 생산을 해요. 1톤 트럭하고 스타리아를 합치면 연산 한 11만 대 규모의 공장을 지금 기존에 있는 공장 라인을 바꿔서 울산에 있는 라인을 전주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마 27년도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가면 그 10만 대 트럭, 소형 트럭 10만 대를 생산한다고 하면 그만큼 매출이 늘어날 거고, 그만큼 그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주변에서 지금 공장 부지를 늘리고 새로운 설비 투자를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죠. 여기 10만 대가 추가로 들어오면 상용차 공장이 그래도 규모가 과거 2, 3만 대 생산하는 데서 한 4만 대 이 정도 생산 규모로 팍 늘어나니까요. 매출로 말하면 뭐 5조 이상이 팍 늘어나는 거예요. 있는 공장에서 투자를 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투자를 해서 만들어서 여기서 매출액이 대폭 늘어났다. 이게 전라북도에서 사실 가장 좋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현대 글로벌 상용차 시장에서 현대 상용차가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레벨이 여기 있는 타타 모터스 정도만 올라가면, 현대도 뭐 생각하고 있겠죠. 올라가면 전라북도가 상용차의 메카가 되고 전라북도 수출액도 대폭 늘어날 거고 고용도 늘어날 거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상용차 시장 규모가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뭐 반도체 시장 규모만 크다고 하는데 이 상용차 시장 규모가 큰 이유가 대형 트럭 한 대에 막 5억, 4억 이러잖아요. 차 한 대. 상용차의 대부분이 트럭이거든요. 한 80%가 트럭이에요. 그러면 이 타타모터스가 예를 들어서 군산에 있는 타타모터스가 몇 년 전에 1톤 차를 만든다고 다 준비해가지고 협력업체까지 다 선정하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인도에서 취소를 했거든요. 의사결정. 그러니까 발전하는 길은 이렇게 기존에 있는 현대 상용차, 그 다음에 타타모터스, 타타 코리아 이런 데서 트럭, 상용 트럭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버스, 수소버스 이런 데에 대한 투자를 대폭 해서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팔리게 되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뭐 열심히 다른 기업 유치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기업들 성장하는데 밑받침이 되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런 분야, 어떤 자동차 분야에 있는 회사들의 자동차 분야의 R&D 분야나 그 다음에 마케팅 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폭적인 지원,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전략적 투자를 하는 의사결정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이 고민하는 게 인력에 대한 고민이면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해주든지, 지자체에서 광주시는 아예 그냥 20% 지분 참여를 했잖아요. 공장을 만들면서. 신규 투자 부분에 지분 참여를 뭐 할 수 있으면 연구를 한다든지, R&D에 뭐 지원을 어떻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협업을 해서 이런 글로벌 상용차 시장에서 전라북도가 세계 1등을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라북도 산업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상용차 분야니까 이 분야를 더 발전시키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 않느냐. 이 분야에 예를 들어서 생산량이 2배로 늘어나면 매출이 수십 조씩 뛰는 거예요. 그러면 뭐 소규모 매출 몇천억 그런 회사 수십 개 유치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은 거예요. 기존에 있는 공장. 큰 업체가 생기면 협력업체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 상용차 공장이 봉동에 오면서 KCC도 온 거고요. KCC는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페인트 만드는 회사잖아요. 자동차 선박에 들어가는 페인트를 만드는 회사고. 그러니까 이 차에 들어가는 여러 기업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라북도에서 어떤 상용차의 메카로 전라북도를 더 발전시킬 수 있게끔 전력을 다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산업 주제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